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가 주장한 설득전, pre-persua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많이 출간했는데요. 책을 많이 출간하다 보니 자연히 출판사의 에디터와 많은 접촉면이 있었겠죠? 그는 에디터와의 에피소드를 항상 언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에디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책 첫머리에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 내 타입이다, 나랑 아주 잘 맞는다 라고 하며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 주위에는 대부분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망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주 다른 성격의 사람이 있을 때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투자를 할 때 또는 극단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때도 관점이 동일한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며 돌발 변수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것은 그닥 좋은 양상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잉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인간이 과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학연 또는 지연을 말하죠. 심지어 당시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과잉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나랑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논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겪은 상반된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죠. 철저한 학연, 지연, 지향, 인사채용으로 망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 등의 폭락세태로 심리적 타격이 큰 사람이 맞습니다. 저희 역시 코로나19로 심하게 타격을 받아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대부분이 비슷한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면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인 원망이나 원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산이 폭락하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자산이나 투자 가치가 하락했을 때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나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 극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버티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지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훨씬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럴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현재 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허망한 논리로 가는 방식이나 사행적이거나 운명론적인 방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축소해서 별거 아니다, 괜찮다, 또는 금방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 자체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회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경일 교수는 투자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만약 10,000원을 받는다면 10,000원을 잊어버리면 이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난다. 그러나 손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 후회만 하지 말고 손실분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대체제가 아니라 3,000만 원 자체의 효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더 꼼꼼하게 3,000만 원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후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손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내가 잃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망하고 재기하기 위해서는 크게 실패한 이후 작은 일들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또다시 그 손해를 만회할 생각으로 또 다른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큰 돈을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하려는 것을 말이나 글로 남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글이나 말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남기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뇌를 꼬시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물질이나 약속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암시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정의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말하고 쓰며 주위에 많이 이야기해야 가치 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먹어야 할 맛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낭비형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한 방에 몰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위시리스트를 많이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행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허황된 믿음이나 환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인생의 과업과 더불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에서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로 확장해보세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멘탈 트레이닝을 훈련해보세요. 기억하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 않기 위해서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는 것. 둘째, 끼리끼리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셋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축소하지 말고 깊이 곱씹어보는 것. 넷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 이 네 가지를 실천해보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제 자신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화이팅!